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세계를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고찰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일단 이 세계를 크게 현상계와 물자체로 나눕니다. 이제 현상계라는 것은 이제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도 쇼펜하우어가 부르고 있는 건데, 이제 표상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낯설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말인데, 달리 말해서 이제 우리한테 이게 보이는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 우리한테 나타나는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현상이라는 말이 그렇죠. 우리한테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식의 세계고, 이에 반해서 이제 물 자체라는 것은 사물 자체. 라는 말이 이제 준말인데, 그 현상계 이면에 우리한테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세계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실제인, 그리고 이제 현상계는 이제 그 실제가 반영되어 있는 실제 그림자 같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살면서 이게 지각하고 정말 이게 존재하는 세계다 이렇게 보는 세계는 사실은 현상계입니다. 물 자체는 이제 우리한테 이게 지각이 안 되는,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그 물 자체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든 이제 우리가 현실로 생각하는 이 세계를 쇼펜하우어는 이제 현상계라고 부르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일단 모든 것들이 다 개체로 이루어져 있죠.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의 개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이제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뭐 제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저쪽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 시간 속에 있지만 또 이제 또 이제 다른 시간 속에 있고, 어떤 특정한 항상 어떤 시간 속에 있죠. 그리고 뭐 제가 어떤 사는 일생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고 있고 이게 경험하고 지각하는 이 현상계는 모든 것들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개체로서 존재하는 그런 세계들이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인간처럼 그 의식을 갖는 그런 존재일 경우에는 자기를 이제 개체라고, 다른 것들과 이게 고립되어 있고 다른 것들과 이게 떨어져서 존재하는 하나의 개체로서 이제 그런 의식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개체로서 존재하지만 서로 간에 또 무관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과적인 영향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존재하기 위해서도 뭐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어떤 그 사물들에게 의존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계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개체들이 어떤 그 인과법칙 속에서 서로 연관을 갖고서 존재하는 이제 이런 식의 세계다.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이 세계가 이제 그 실제 자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사실은 실제 자체가 아니고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난 세계다. 우리의 어떤 그 지성에, 우리의 이성에게 그렇게 이제 이게 보이는 그런 세계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우주적인, 이제 그 통일적인 하나의 그 의지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제 하나의 일자, 근원적인 일자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런 이제 근원적인 일자가 이런 이제 무수한 개체들로 이제 나타내 보인 것이 이 현상계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에서는 이제 각 존재자들이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물과 인간과 같은 생물체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의 확보죠. 그래서 이제 동물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어떤 근본적인 욕망을 이게 생존 의지라고 봅니다. 생존에 대한 욕망. 우리도 지금 이제 1차적으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뭐 일도 하고 뭐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그 사물들 사이에 인간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이 다른 동식물의 어떤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물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그 인과법칙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개도 어때요? 뭐 호랑이를 보면 도망가죠. 호랑이라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직감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동물이나 인간과 같은 경우는 이 현상계 세계 속에서 이런 인과법칙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자기의 생존을 이게 꾸려가고 있다. 지금 그런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 현상계에서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어떤 근원적인 의지인 우주적 의지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것도 이런 근원적인 의지, 우주적 의지의 이게 한 편이다. 그래서 의지가 객관화되어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의지는 먼저 피가 되고 피는 뼈가 되고 뼈는 다시 근육이 돼서 우리 몸으로 객관화된다. 그래서 걸으려는 의지가 다리를 형성하고 움켜쥐려는 의지가 손을 형성하며 먹으려는 의지가 치아와 소화기관을 발달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소화기관이라든가 뭐 이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육체고 어떤 물질적인 것이지 의지와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건데, 쇼펜하우어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우주적인 의지의 한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주적인 의지가 이런 물질적인 걸로 나타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종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이제 생식기로 나타나고 또 인식하려는 의지가 뇌를 형성한다. 상당히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의지가 뭐 우리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식물이라든가 모든 것, 뭐 무기물에서 심지어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식물에게서는 이런 우주적인 의지가 어떤 성장하고 번식하려는 이제 그런 힘으로 나타나고, 또 이제 무기물에서는 어떤 이제 중력이라든가 뭐 자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힘들로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게 현상계에서 각 개체들을 보았을 때 하나의 물질적인 것을 보지 어떤 그 이면에 이제 그것들을 형성한 우주적 의지를 못 보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의 본질은 이런 우주적인 의지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강한 것이 지성보다는 의지라는 것이고 욕망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행동 이런 것도 다 이제 어떤 그 욕망의 표현이죠. 의지의 표현이고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구도를 이게 세계 전체에다가 우리가 한번 그 전이시켜서 생각을 하자면 세계 전체도 어때요? 하나의 우주적인 의지가 있어가지고서 그것이 자기를 어떤 때는 식물로 뭐 식물의 어떤 성장하는 힘이라든가 또 뭐 자석의 어떤 이런 끌어당긴 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그 의지를 이렇게 크게 그 이제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근원적인 세계 의지, 우주적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각 어떤 개체 차원에서 이제 그 개체가 이제 그 생존을 유지하려는 이제 그런 생존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종적인 차원에서 이 종이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는 이게 종족 보존의 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종은 이게 어떤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제 존재하는 개체다 보니까 이제 그 종족 보존의 의지는 이제 그 개체들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생존의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족 보존의 의지가 있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뭐 동물이나 이제 식물에게도 다 그런 게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게 생존의 의지보다도 종족 보존의 의지가 더 강하다고 봤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게 그 자식을 낳은 부모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그걸 느끼겠지만 뭐 자기 자신보다도 오히려 자식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부모들이 뭐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자식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 안정된 삶을 이렇게 좀 보장해 주려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동기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 자기 목숨을 다 바쳐도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 부모들의 심정인 것이고, 그게 이제 사실은 근데 쇼펜하우어 보기에는 이게 이제 종족 보존의 의지의 한 발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게 각 개체들, 특히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이게 종족 번식을 위한 어떤 도구가 되기가 참 어렵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어떤 술책을 쓴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그 이성을 아름답게 이제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성에 대한 어떤 그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바쳐도 좋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 개체는 어때요? 뭐 개체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뭐 좋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쇼펜하우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게 자연의 한 술수다. 이 종이 인류라는 한 이 자연의 어떤 종이 개체를
이 종의 번식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술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남녀의 사랑은 아무리 별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성욕이라는 본능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다 이게 종족 번식 욕망에 의해서 이게 남자든 여자든 다 조종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여자가 남성한테 빠지는 것도 결국은 어떤 그 종족을 남기고 싶은 어떤 그런 본능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거다. 좀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성교를 마치고 나면 바로 등 뒤에서 악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저기서 이제 악마라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제 종족 보존의 어떤 그 욕망이죠. 우리 이제 개체를 통해서 종족 보존 욕망이 자기의 이제 의도를 실현시켰다라고 이제 만족해하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제 결혼을 한마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결혼은 눈을 가린 상태에서 장어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뱀으로 가득 찬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제 독신으로 이제 살았던 겁니다. 종이라는 것이 우리 개체 내면에 있어서 각 개체들이 이게 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각 개체들이라는 것은 이제 근원적 의지의 이제 간접적인 표현이고, 근원적 의지의 이제 직접적 표현에 나가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게 다 물방울 같은 존재들인데, 자기가 뭐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바다의 비유로 하자면 이제 거의 정말 바다가 요동쳐서 생긴 나라서 그냥 일시적으로 생긴 하나의 거품 같은 거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런 건데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또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죠. 세계는 망하더라도 이게 자기는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기심이, 그게 이제 생존의 의지로 나타나는 건데 그 이기심이 각 개체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개체가 이제 물방울이라면 종족은 이제 파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종족은 이제 물방울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라는 어떤 그런 종, 그건 뭐 인류 속의 한 개체에 비하면 뭐 훨씬 더 오래 이제 지속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뭐 종족이라는 것도 결국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닷속의 한 파도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체가 이제 물방울이라면 종족은 파도이고 우주적 근원은 바다다.